안녕하세요. 허브경제TV입니다. 오늘 볼 종목은요, 포스코 인터내셔널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자리는 우리가 접근해 볼 수 있는 영역이야 라고 좀 말씀을 드렸고, 어저께도 그렇고, 지난주에도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그 인도네시아의 대형팜을 좀 인수를 하면서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어 라고 좀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서 우리가 계속해서 완전한 밸류 체인을 완성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이제 농장에서 정제하고 트레이딩까지 해갖고 풀 밸류 체인의 완성에 대한 나름의 의미를 좀 부여를 했었어요. 그러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좀 설명을 해드렸는데, 오늘은 그거를 조금 더 여러분들한테 좀 풀어서 좀 설명을 해드려 볼까 합니다. 왜냐면은 계속해서 나오는 얘기들이거든요. 왜 그 인도네시아에 있는 이 팜 공장이라든지 팜 농장을 인수를 함으로써, 그 기업을 인수함으로써 계속해서 무슨 밸류 체인을 완성했다라는 얘기들이 계속해서 튀어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볼 거예요. 일단은 시장은 똑같았어요. 어저께랑 거의 판박이었죠. 예, 갭 상승해서 한 1시간인가 30분 쫙 밀렸다가 슉 반등 나오고 12시 땅 되니까는 밥 먹으러 간 사이에 지수 밀어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2시 정도 전후로 해갖고 다시 반등 나오는데 살짝 아래 꼬리 만드는 이 모양으로 마무리가 되는, 어저께는 완전히 똑같았어요. 그런 흐름이었다. 그래서 포스코 인터내셔널과 역시도 주가가 크게 움직이지는 않았고요. 어저께 형성됐던 이 캔들 안에서 움직였기 때문에 뭔가 이제 스트레스를 받았다라고 하는 그 정도의 변동성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자, 어찌되었던 간에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농장, 정제, 트레이딩, 이 풀 밸류 체인에 대해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첫 번째 단계는 이제 농장 단계죠. 즉 원재료를 직접 생산하는 기업만이 갖는 절대적인 우위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중국한테 어떻게 보면 이제 찍소리라고 하긴 좀 그렇고, 우리나라 2차 전지라든지 아니면 많은 기업들이 또는 많은 산업들이 중국한테 지금 휘청거리는 이유가 뭐예요? 중국이 갖고 있는 그 원재료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팜 사업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뭐예요? 팜 오일 원유예요. 이걸 얼마나 안정적으로 확보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고, 이 원재료 가격 변동 리스크를 최소화한다는 거, 우리 단순하게 생각을 해보자고요. 히토류, 중국 툭하면 히토류 가지고 수출 금지한다 어쩐다 하면서 무기화하잖아요. 그러면서 들쭉날쭉하고, 리튬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원재료를 직접 생산할 수 있으면 중국이 뭐라고 하는데 뭔 상관이야. 나는 나의 스케줄대로 이 원료를 만들면 되는 거야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즉 원가 변동성이 없기 때문에 안정적인 이익률을 유지할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는 이제 산림 훼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신규 팜 농장 개설을 매우 강하게 규제를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즉 이미 농장을 만들어 놓은 기업만 계속해서 살아남을 수 있다는 거죠. 신규 진입이 너무 어렵다라는 얘기죠. 이 산푸르나 아그로를 2배의 생산성이라고 하는 것은 경쟁사 대비 원가 구조가 2배 우위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동일 면적 대비 수익률이 2배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경쟁사가 도저히 따라올 수 없는 구조적 비용에 대한 경쟁력을 얘기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정제라고 하는 건데, 말 그대로 내가 농장에서 이거를 끌고 왔으면 이걸 또 어떻게 해야 되죠? 내가 사용할 수 있게끔 다시 만들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이 팜 오일 원유를 식용유라든지 바이오 디젤이라든지 이 고부가 가치 제품으로 만드는 과정을 우리가 정제라고 합니다. 정제를 해야지 마진이 폭발적으로 증가해요. 여러분 그 다이아몬드라고 해갖고 그냥 아무거나 돌덩어리 갖고 와가지고 막 이렇게 다듬는 것과 보석상에서 열심히 다듬는 것, 그거의 가치는 차이가 많이 나겠죠.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원유는 마진이 낮지만은 정제된 제품은 판매 단가도 상승시킬 수 있고 수요 기반도 확장이 되고 품질 차별화도 가능해요. 즉 이익률이 진짜 많으면 4배 정도까지 이상 높아질 수 있다는 부분이에요. 이미 정제 공장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밸류 체인의 연결을 완성했다라고 우리가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원재료부터 가공까지 해갖고 모두 자체 수익이 가능한 회사다라는 거죠. 이제 중요한 거는 뭐예요?
내가 농장에서 농사를 지어서 쌀을 갖고 와갖고 그 쌀을 포대에 담았어. 그러면 그 포대에 담은 건 가만히 창고에 썩혀두면 안 되죠. 이걸 어떻게 해야 된다? 판매를 해야 된다. 즉 트레이딩 단계가 필요하다라는 거고, 이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장점은 뭐예요? 글로벌 트레이딩 회사다라는 겁니다. 가격 변동 시점을 판단하고 수요 공급 지역별 뭐 배분을 한다든지, 물류를 뭐 최적화한다든지, 아니면 또 뭐 고객의 맞춤에 맞게끔 제품을 만들고 배송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그냥 장사라고 해본 적이 없는 회사가 맡은 게 아니라 애초에 이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포스코 그룹에 있는 것들을 갖다 팔고, 그리고 밖에 있는 것도 갖다 사오고 하는 회사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원료를 만들고, 직접 원료를 만들고, 거기에서 필요한 것들을 뽑아 쓰고, 그 뽑아 쓴 것들을 잘 정제해가지고 뭐 한다? 갖다 판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뭐 이런 거죠. 내가 소를 키우는 농장이야. 농부야. 근데 이 사람은 이제 어디에 가가지고 이걸 팔겠죠? 그러면 이제 그 소를 가지고 막 여러 단계를 거치면서 뭔가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우리 입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기하급수적으로 돈이 늘어나겠죠. 뭔가 막 늘어나겠죠. 가격이. 근데 이 모든 것들을 누가 한다?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혼자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게 왜 압도적으로 진입장벽이 높은가라고 말씀을 드리면, 농장은 규제로 인해서 더 이상 신규 진입이 어려운 시장이에요. 장기 독점이 가능하다라는 부분이죠. 그 다음에 정제시설 확보 역시도 자본, 기술, 규모, 이 모든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삼박자가 잘 어울려지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다른 기업들이 치고 들어오기가 조금 어렵다라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글로벌 트레이딩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거죠. 내가 장사를 50년 동안 같이 했던 회사를 선택을 할 거냐, 그냥 신생 기업이 와갖고 야 우리랑 장사 한번 해보자라고 했을 때 그 기업과 손잡고 장사를 할 것이냐. 여기는 뭐예요? 이거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 정말로 오랜 시간이 걸린다라는 거고,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그 모든 세 가지 조건을 다 갖추고 있다라고 보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얘기가 계속해서 언급이 되고 있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부분이고, 그만큼 포스코 인터내셔널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결정이었다라고 보는 게 맞다라는 겁니다. 그 점을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 허브경제TV 뭘 하고 있죠? 블랙 프라이데이 이벤트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저는 지금 거의 6년 정도 가까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 57이라는 숫자는 이거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뭐 여기저기서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 이벤트 하는데 뭐 25%, 막 30%, 40% 이러지만, 저 허브경제TV는 그런 것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할 거면 그냥 왕창 하자. 그래서 무려 57%를 하는데 더 없을 숫자입니다. 제가 뭐 이제 99.9% 정도로 이제 확신을 할 거예요. 확신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앞으로 여러분들, 물론 저희가 이제 이벤트도 이제 뭐 1년에 몇 번 하죠. 근데 그 이벤트 안에 여러분들은 이 숫자를 찾아볼 수 없을 겁니다. 이것보다 높으면 높았지, 이것보다 더 낮은 숫자, 더 높은 숫자를 여러분들 볼 수는 없을 거예요. 이것보다 더 낮은 숫자를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번이 1년 중에 진짜 내가 그 어떤 누구보다도 가장 저렴하고 가장 많은 혜택을 받아볼 수 있는 그 기회야 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놓치지 마시고, 지금 며칠 안 남았거든요. 벌써 이제 화요일이 지났습니다. 시간 진짜 빨리 지나갑니다. 그쵸? 며칠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들 3일 남았으니까 지금 빨리 문의 주세요.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